식사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고 잘 싸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10분 이내 식사 시간이 다 끝나나요? 사람들과 밥을 같이 먹으면 내가 가장 빨리 먹는다라는 분들 계시죠? 잘 안 씹고 대충 몇 번 씹고 그냥 훌떡훌떡 넘겨버리시는 분들 계시죠? 식사 시간조차도 일 생각하느라고 긴장 속에서 빨리빨리 밥을 먹어야 되는 분들 계세요. 특히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의 특징이 꼭꼭 씹어먹지 않아요. 이것이 젊었을 때는 잠깐 괜찮을 수 있고 처음부터 바로 몸에 이상을 바로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지만 각종 소화기 질환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 어떤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던 선생님이 오셨는데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바로 얹혀요. 이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최소한 5시간은 서서 움직여야지 이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위무력증 이런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좀 마른 편이셨지만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병원을 거의 안 다니셨대요. 왜 그렇게 위가 나빠졌을까를 계속 생활 습관을 체크해 보니까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시다 보니까 식사 시간을 그냥 건너뛰신 거예요. 먹더라도 빨리 급하게 조금 먹고 그렇게 불규칙한 식사 시간에도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가 있었고 제대로 소화액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대충대충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음식을 넘기기도 힘든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정말 중증의 환자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내 생활 습관 하나가 나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몇 시쯤 잠이 드시나요? 또 중간에 몇 번 깨시나요? 몇 시에 주무셔서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전 이런 것들을 환자분께 다 물어봐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은근히 20대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의 특징, 공통점이 최소한 새벽 1시는 무조건 넘기고 새벽 2, 3시 이후에 잠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혹시 잠자기 전에 핸드폰 계속 들여다보시나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은 내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최대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발전하고 내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는 시간은 내 몸을 다시 재충전하고 내 세포들이 새 것으로 바뀌는 재생 시간이에요. 특히 이 멜라토닌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 새벽 3시쯤에 가장 피크치를 치는데 이 멜라토닌이 나와줘야 내 몸에서 매일 생겨나고 있는 암세포들을 싹 정리해줘요.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이런다고 해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것이 올스톱되겠죠. 그만큼 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잠의 습관이 안 좋은 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지루성 피부염이라든가 알 수 없는 피부 질환들, 종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요. 수면 부족이 또 다른 장내 미생물에도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우리 몸의 긴장도를 높여서 결국 부신 피로를 유발하고 만성 피로로 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강의 이슈들을 저희 기능의학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병원들은 좀 간과하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루지 않으시지만 기능의학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건강 문제들이 있어요. 위산 과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산이 역류돼서 그렇대. 이런 분들은 내가 위산 과다인가 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죠. 물론 위산 과다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들이 위산 분비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위산의 기능은 첫 번째 단백질을 소화해요. 그리고 미네랄들이 흡수를 도와요. 또 들어온 음식물에 유해균, 바이러스들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져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이런 유해균들이 온갖 잡균들이 그냥 살아서 장까지 가는 거예요. 바로 장내 미생물의 미생물 과다 증식을 일으킬 수 있는 거고요. 위산이 충분히 나와야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꽉 잠겨요. 그래서 위의 산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위산이 저하가 되면 고기 종류나 단백질을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돼요 라는 분들 계세요. 그게 위산 저하 환자들의 특징이고요. 또 완벽하게 소화되지 못한 이 단백질들이 그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장으로 내려가면 불필요한 면역 반응, 알레르기 반응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물로 먹은 영양분들이 잘 분해가 되지 않으면 흡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살은 찌는데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필수 영양소 결핍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손톱이 갈라진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위식도 역류가 안 되도록 하는 위식도 영역을 구분지어주는 관략근이 제대로 잠기지 못하기 때문에 위산이 식도로 역류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원인이 위산 과다가 아니라 위산 저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나는 뭐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도 괜찮아 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면 위장은 위에 소화 효소들이 잘 분비가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위산 저하가 되죠. 위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내 미생물이 살아서 장까지 가서 과잉 증식이 돼요. 그러면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 중에 유해균들이 많아지면 염증 물질들을 얘네들이 만들어내요. 그럼 장이 손상돼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증 물질들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그것들이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관절로 가면 관절염,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끝에 말초 신경염까지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그 통증과 가려움증 때문에 또 잠을 못 자게 돼요. 수면의 질이 얕아지죠. 그러면 다시 또 악순환의 고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물질이 그분의 15년간 브레인 MRI, CT를 다 찍어도 나오지 않았던 그 만성 두통의 주요 원인이 바로 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낸 염증 물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부신 기능의 저하로 인한 피로예요. 물론 대학병원에서도 원발성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일상생활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한 환자들만 그 진단명을 가지고 계세요. 부신 기능 저하증. 근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 그 스펙트럼에 계신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부신이 정상은 아니에요. 피곤하다 다들 입에 달고 사시죠. 너무 피곤하다라고 하시면 다들 아, 내가 간이 안 좋은가? 피곤하면 간 때문이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훨씬 더 흔한 원인은 부신에 있어요. 그런데 부신은 아직 그렇게 잘 알려진 장기가 아니에요. 유명하지가 않죠. 이 부신이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버티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고마운 기관이에요. 여기서 스트레스란 누구랑 싸웠어, 누구 뭐 상사의 잔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 이런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인체를 둘러싼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내가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 몸은 스트레스로 느끼고요. 그리고 날씨의 변화, 뭐 기온의 변화, 어제는 좀 많이 더웠는데 오늘 갑자기 비가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은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해요. 평상시와 똑같이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관이 바로 부신입니다. 이 부신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만들어서 분비해 줍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과잉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신이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부신 저하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천근만근, 무거운 거예요.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 호르몬이 가장 높게 쫙 치고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기상하기 전에 새벽 5시, 6시 그쯤이거든요. 그렇게 코티졸이 쫙 올라와 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눈을 뜨면서 각성하게 돼요. 기상을 하게 돼요. 아주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부신 기능이 정상이면 눈을 떴을 때 상쾌해야 돼요. 그런데 부신이 이미 넉다운된 상태면 코티졸 분비량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면 눈을 떴을 때 더 자고 싶어,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한 증상 중에 앉았다 일어났을 때 띵 하고 기립성 저혈압, 뭔가 어지러워,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게 다들 빈혈인 줄 아세요. 뭔가 띵 어지러우면은 나 빈혈 있어 라고 이미 진단명을 내려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 부신 피로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기립성 저혈압이에요. 코티졸이 나와서 해주는 역할이 이렇게 자세 변화에 따라서 혈압을 받쳐주는 거예요. 혈압을 올려줘서 뇌에까지 그 혈류가 잘 전달될 수 있게 해주는 게 그런 코티졸이 하는 역할이죠. 이렇게 부신 저하로 인한 피로 증상을 그냥 부신 피로 줄여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인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의 누적이에요. 가장 흔한 게 수면 부족 과로, 또는 한 번에 너무 큰 충격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뭐 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망을 했거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라든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한 번에 확 받으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갑자기 확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넉다운이 돼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수년간 어떻게 해도 회복이 되지 않는 만성 피로를 쭉 유지해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신 피로는 한창 일하는 나이에 20대에서 30대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흔해요. 타액 호르몬 검사를 해보니 저도 부신이 그렇게 온전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도 다 생활 습관으로 교정을 해야 돼요. 부신 피로의 치료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야 돼요. 잘 먹는다는 거는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부신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비타민 C하고 비타민 B5, B6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돼요. 정말 영양가 풍부한 그런 식단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하다면 뭐 영양제를 드실 수도 있겠고 너무 많이 부족하다면 저희 병원 같이 이런 곳에 와서 영양 수액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충분히 보충해 드리면서 부신피로 환자들에게 권고되는 생활 습관은 늦잠 주무시라라는 거예요. 늦잠을 못 주무시면 최대한 일찍 주무셔서 수면 시간을 8시간이 아니라 9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주무시더라도 충분히 수면을 취해서 부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쉬어주라는 거예요.